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를 국민께서 막아주셨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입니다. 불의한 사법 권력은 결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증명해 주신 위대한 국민께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을 제거하려 한 조희대 사법 쿠데타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오는 14일 국회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법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 대개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2의 조희대, 제2의 쥐기현과 같은 정치 판사들을 방지하는 법과 제도를 단단히 준비하겠습니다. 법원 내부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직 판사들의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며 양심적인 법관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대법원에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수상합니다. 우리 당 김한규 의원이 중앙선관위 주최 TV 토론회에서 마이크에 대고 이재명 후보를 언급하고 국민의힘 후보 이름이 들어간 피켓을 쓴 것이 문제가 된다며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선관위가 지금 제정신입니까? 방송에서 마이크에 대고 말을 안 하면 도대체 어디다 대고 말을 합니까? 방송 소품으로 쓴 손팻말이 어떻게 불법 광고물이 됩니까? 선관위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수긍할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다음 주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위축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업무에 충실하시기를 당부합니다. 내란 종식과 헌정 수호를 위해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따박따박 해 나가겠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순직해병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11개로 확대했고 특검 후보 추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함께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명태균, 건진법사 의혹까지 모두 포함해 윤석열,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나 내란 세력의 거부권에 막혔던 순진 해병 특검도 이번엔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 순간까지 두려움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12.3 내란에서 헌재의 결정문에 가장 울림이 컸던 것은 대통령이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을 움직이기 위한 필요 조건, 전시나 극도의 사회 혼란 상황이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온한 밤에 군을 동원시켰다 하는 것, 시민과 맞서게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진영 논리를 떠나서 만장일치로 국군 통수 의무 위반을 한 것이고 이로써 파면이 선고된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주권 재민을 실현하는 국민의 선택입니다. 헌법 제1조와 직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헌정 수호를 위해서 판단이 빠른 사람이 늦게 판단하는 사람까지 다 기다렸다라고 했습니다. 만장일치를 이끌어내서 여기에 국민의 의심이나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 하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혼자서 정치 판결에 직접 나서서 서두르고 진두지휘를 하셨습니까? 항소심 기록이 3월 28일 대법원에 접수되었고 4월 10일 검사 측의 상고 이유서가 접수됐으며 4월 28일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변호인 의견서
제출된 지 사흘 만에 전원 합의체 판결,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직접 지휘해서 군사작전 하듯이 해낸 이 판결에 대해서 이제 판사들이 침묵을 깨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이냐. 아마 잠도 못 잔 듯 이런 새벽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 정권이 망친 나라. 검찰 정권이 영구 집권을 위해서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한 채로 시민과 군을 맞서게 했던 이 나라를 국민이 건져 올렸습니다. 국민이 선택할 시간을 존중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대통령을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 개입을 스스로 해서 사법 파국을 초래한 대법원장은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스스로 수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은 조속히 사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낯들지 마시고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사퇴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당은 내란 잔당으로서 후보를 낼 염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범죄가 지난 3년간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가 끔찍할 정도로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권 초반부터 윤핵관이 통일교 측에 범죄 수사 정보를 사전에 제공을 했고 압수수색에 사전 대비하도록 조치를 했으며 경찰 고위 관계자를 통일교와 연결시켜 줬다는 정황이 육성 녹취로 확인이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전달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포착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국민의힘의 실질적인 공천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비선 실세가 건진, 천공, 명태균, 김건희 이렇게 구석구석 그들이 호시탐탐 기회 있을 때마다 국정농단을 해왔음이 드러났습니다. 비선의 힘으로 점술과 종교 권력, 사적 네트워크까지 동원돼서 움직였던 마네킹 정당 국민의힘은 이제 다시 자당의 후보를 물리치고 윤석열이 가진 시나리오대로 이 내란 대행 한덕수를 후보로 옹립하려고 온갖 술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뒤늦게 현타가 와서 말했습니다. 윤석열이 나라를 망치고 당을 망쳤다. 김문수도 외치고 있습니다. 출마 의사도 없는 한덕수를 누가 대통령 만들려고 했느냐. 네, 그렇죠. 한덕수 뒤에 윤석열이 있다는 것 이제 국민이 다 알아챘습니다. 윤석열은 지금 관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희대 대법원장과 지기현 판사의 공작으로 탈옥에 성공을 했고 권성동과 권영세를 조종하면서 국민의힘의 대선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사면을 받고 나아가 상황 정치를 하려는 야무진 꿈을 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게는 헌법도 국민도 당원도 당원과 당규도 모두 걸리적거리는 욕심을 부리는데 방해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번 대선은 검찰 관저정치, 비선라인, 종교 커넥션, 사법 쿠데타, 공천 장악을 통해 당과 국정을 통째로 틀어진 이 내란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는 준엄한 선거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정권교체의 의미가 아닙니다. 낡은 구악 청산 없이 우리는 미래로 한치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 싸움에 꼭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소명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번 대선 선대위에 참여해봤습니다만 이번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최고의 황금 선대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특히 이번에 대법원 사법 쿠데타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당대 최고의 실력과 평판을 가진 법률가 두 분이 선대위원장으로 계셔가지고 혁혁한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강금실, 이석연 두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작은 민생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가 SKT 그 유심 해킹 청문회를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불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 18일 날 그 악성 코드가 발견돼 가지고 20일 지났는데 SKT 여기 선대위원장님들도 SKT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2,500만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25만 명이 번호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꿨어요. 그런데 SKT 측이 약 10만 원씩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위약금, 번호 이동. 그런데 이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이제 저 핸드폰 그 쓸 때 약관, 계약서를 체결하는데 그 약관이 있습니다. 약관 43조 사항에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약금은 면제된다. 이렇게 약관이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관대로 하면 위약금을 물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만 명에게 지금 250억을 물렸는데, 예, 그분들은 황당하지요. 말하자면 10만 원 큰 돈입니다. 서민 가게에는. 그래서 이거는 약관을 깬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부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약관은 그 과기정통부 관할 부서인 과기정통부가 신고만 접수합니다. 그 이제 통신사로부터 신고를 접수했으니까 과기정통부가 국회에서 그냥 약관을 지키면 약관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SKT 측에. 근데 로펌을 동원하고 법률 자문을 받고 검토 중이다. 계속 지금 20일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SKT 측은 이 위약금을 면제하면은 250만 명 또는 500만 명이 이탈해서 완전히 회사가 망가진다. 한 7조, 10조 피해가 난다 이러는데 자기들 말로 지금 250만 명이라면 그게 10만 원이면 2,500억이거든요. 근데 국민들한테는 7조, 10조 이렇게 해서 피해를 과장해가지고 사실상 국민을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25만 명에게 위약금을 청구한 거 이거는 약관 위반이고 저는 불법적인 거여서 집단 소송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대위 이름으로 이 피해자들 25만 명에게 약관을 위반해서 위약금 물리는 거 이거는 중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저는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